바로 이차 함수의 안을 블록을 누르듯이. 그럼 W가 나오겠지? 가자, 따라서 넘어가자. 일단 그린 겁니다. 오케이? 얘 때문인 거야. 자, 그럼 뭐 하면 돼? 중요한 점에 세로선을 그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그리고 그곳을 찾아. 어떻게? 미분을 통해서. 자, 미분해보자. F는 어떻게 되겠어? 지수 내리고 1빼. 지수 내리고 1빼. 큰 숫자가 크죠? 3 곱하기 16. 48. 빼, 지수 빼. 존재하고 있죠. 다음 거, 미분. 자, 0을 붙이자. 는 0이 될 거야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나누고 인수분해하자. 12로 나눌게요. 다 12의 배수니까. 그럼 x 세제곱 4x 제곱 더하기 3x 됩니까? 그치? 일단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최대한해서 해를 구해. x를 묶을까요? 그럼 x를 묶으면 x제곱 4x 3이네. 그리고 인수분해 되죠? 3일은 3.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해서 x를 크기순으로 계산면 나와? 크기순으로 0, 0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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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해를 구한 뒤 뭐 하면 돼? 그림에 옮겨. 그려놨던 곳에 옮겨요. 마3, 마1, 0. 그냥 뭐 하면 돼? 그 값 차례대로 대입해. 오케이? 근데 이거 귀찮긴 한데 좀 하자. 얘들아, 참고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값의 차이, 간격을 볼래? 얘들아, 지금 누가 더 멀겠니? 상대적으로 먼 건 뭐야? 여기가 더 멀지. 두 칸 차이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그림을 대충 그린 거지 정확한 그림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멀리 있을수록 길어지겠지? 다시 멀리 있을수록 길어질 거 아니야? 실제 그래프는 뭘까? 실제 그래프는 지우개를 지우면서 좀 많이 내려가야 돼. 혹시 정확히 왜냐면 간격이 넓으면 더 내려가야 돼. 그거는 수학적 관계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극값 3마리만 구하자. 오케이? 첫 번째, 마3을 대입해서 나오는 수. 대입해야죠. 가자. 가자. 자, 마3의 4제곱의 3배. 81의 3배니까 마3의 세제곱이 16배. 넣어주세요. 몇 나와? 300? 진짜 아니지. 7에 42, 6, 22, 2, 7은 7, 1, 2는 2. 알았지? 432? 고마워요. 그 다음에 x가 마3 1대야 지금. 마3을 제곱하고 18배 하면은 9 곱하기 18 162? 그림 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0은 0? 마3도 6이거든. 저는 답지가 있거든요. 해보시면 마이너스 20이 나오는데요. 오케이? 두 번째 극값 쓰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극값 몇일까요? 마일은 작은 편이니까 대입하기 쉽죠? 어떻게 돼? 마일 넣어요? 마일을 넣어요. 3 빼기 16 플러스 18 플러스 5. 양수끼리 먼저 더한 뒤 음수를 빼자. 26인데 26에서 16 빼면은 10 나오지? 오케이? 이제 0은 0. 0은 개땡큐예요. 감사합니다. 0은 정말 좋은 숫자거든요. 이 0은 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극대 극수가 되고 그 해석기 줘야 돼요. 따라서 자, 극대가 되는 곳, 극수가 되는 값을 읽어주시면 그때 값은 근처에서 높은 곳.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극소는요, 근처에서 낮은 곳. 여기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프를 그린 뒤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번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겁니다. 왜일까요? 극값이 반드시 있다는 건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극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프의 생김새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짧죠? 식은 짧아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빼기 13의 극값을 구하래. 그럼 뭐 되겠어? 일단 그래프를 옆에다가 그려놓고 시작하자. 지금은 얘가 백반이에요. 됐습니까? 음수인가요?
그럼 4차함수의 음수꼴은 이건데 9분이면 M자 탈모 보입니까? 맥도날드 보입니까? 뭐야? 오케이. 물론 얘가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그려. 오케이. M자를 그린 뒤 이제 뭐 하자? 미분할 준비가 다음 단계겠지? 점선을 긋고 미분해야 돼요. 자, 미분 봅시다. 자, F 라인 뭐나옵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0이 될 준비. 자, 근데 0을 붙이면 얘는 일단은 인수분해 가능한 x가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마이너스 4랑 x제곱으로 묶을게요. 최대한 많이 묶을게요. 뭐 들어갑니까? x 빨리 참여하세요. 이동작이라도 입으로 약간 그 립싱크라도 해주세요. 립싱크. 자,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0을 찾는 과정에서 중근이 발생해도 돼요. 다시 중근이 발생해도 됩니다. 왜? 두 번 쓰면 되니까. 해보자. 그럼 0이 돼서 누구 나와? 0. x는 맞아. 그냥 0.3을 쓰면 돼요. 0이 두 번 들어가 있다. 오케이? 그냥 뭐 하면 됩니까? 크기 순으로 썼으면 그림에 옮겨. 자, 근데 쓰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0.3인데 이거 같은 0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 잘라야 돼. 오케이? 그럼 가위로 잘라서 수술시킬게. 어떻게 되겠어? 자, 간다. 지우개를 지울게. 근데 얘가 붙어야 돼. 그러면 대부분은 가만히 있자. 얘를 옮기자. 이해되니?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자연스럽게 붙으면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니? 이해돼요? 이 느낌 있잖아. 아니, 도용 못해. 이렇게 도용. 그래서 지금 이 왼쪽 날개를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차함수의 지금 개형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해석해보자.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지금은 돌연변이 그래프예요. 원래는 M자인데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돌연변이 아니죠? 일단 뭐 하면 되죠? 그럼 그 값은 지금 후보가 0과 3이거든? 오케이? 근데 0은 대입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얘는 아무것도 아닌 수죠. 다시 얘는 계산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수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증가하니까 얘는 그 값이 아니죠. 근처에서 큰 거야? 근처 잡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중간점이야. 그러니까 그 값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시 가능해. 얘는 극대값이죠? 그럼 얘만큼 됩니다. 따라서 3을 넣은 수요. 그럼 3을 넣으면 81 더하기 3의 세제곱이 4배 27 4배 빨리 108 좋아요. 그리고 하면은 음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94인데 하면은 14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따라서 지금 이 함수의 극값은 극대밖에 없어요. 극대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죠. 근처에서 큰 14. 극수는요? 극수는 빨리 없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프를 대충 일반적으로 그려놓고 미분에서 연 곳이 제대로 잘 나온다면 세 근이 있으면 크기 순으로. 근데 갑자기 중근이 발생하는 식이면 겹쳐야 돼요. 겹치게 그려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중간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붙여야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렇군요. 사차함수는 근데 참고로 사차함수의 개형은 4개예요. 미리 또 붙여봅시다. 사차함수가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느낌이 4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뭐겠어? 셋 중에 2개가 겹칠 때 2개가 겹치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붙은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건 뭐겠어? 곧 나올 건데. 자, 얘들아, 얘는 뭐라고? 적당한 0이 되는 근 x 한 마리랑 여기는 중근이 발생한 거예요. 중복된 근이라서 지금은 알파 베타가 겹친 거예요. 오케이? 근과 중근이야. 세 번째 뭘까요? 이거 미리 알아놓으면 돼요. 세 번째 그래프 사차함수의 세 번째 바로 뭘까요? 하나의 근은 잘 나오는데
여기가 중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올 때가 있어. 다시 한근과 허근이 나오는 이 x. 허근이 뭔지 알지? I 같은 더러운 숫자. 걔는 뭐가 될까요? 바로 애매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이거 쉬었다가 가는 거거든. 근데 얘를 좀 더 느낌 알겠니? 알았어, 더 예쁘게 그려줄게. 한 번 쉬었다가 살짝 굽은 거예요. 재밌지 않나? 수학 재밌지. 미분에서 0, 미분에서 양수 0이 없어요. 여기 허근이 나올 때는 살짝 휘어질 뿐이지, 살짝 휘어질 뿐이지 0이 되진 않습니다. 마치 블랙홀 같은 느낌. 블랙홀 근처는 모든 빛이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허근은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빨아들여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림. 근이 다시 근이 다 같을 때, 이게 다 같을 때, 예를 들어 1, 3중근, 다시 3중근일 때는 가위로 잘라서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이차함수를 그리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길이. 순서들을 의시해야 돼요. 다시 4차함수의 개혁의 순서는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거 또는 돌연변이. 살짝 휘었다가 이렇게 가. 다음은 살짝 휘었다가 좀 중간에. 마지막 2차함수. 이해되니? 네. 진짜? 3차함수는 뭐였지? 3차함수는 3개 있었어. 뭐였어? 일반적인 거 또는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살짝 쉬었다 올라가는 거 또는 반조 증가하는 거. 이 차이점이거든요. 3차함수의 아름다운 세 가지가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게 뭔데? 이게 뭘까? 아니야. 미분에서 0인 곳이 허근이 나오면 돼요. 다시 이런 그림은 미분에서 0인 곳이 허근 발생할 때 I 같은 글이 나오면 이런 그림으로 땡겨져요. 얘는 실근식, 얘는 중근이고요. 실근식. 오케이? 이랬니? 안 이해됐지만 자, 필수 문제 15번은 뭘까? 바로 지금까지 했던 거에 거꾸로 풀기야. 다시 필수 문제 15번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거꾸로야. 뭔데? 출제자님께서 그 값을 줍니다. 다시 출제자가 그 값을 줄 때예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 값을 줄 때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지금까지 했던 거를 거꾸로 풀면 돼요. 뭐 하면 되겠어? 첫 번째, 그 값을 줬다는 건 그 곳에서 미분계수가 0일 거야와 함수값 대입. 다시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보장해 준 거고 극값 y좌표를 준 거니까 대입했을 때 같아야 돼요. 알았어. 자, fx가 뭐야? 마이너스 x 3승 ax 제곱 bx 플러스 11이야. 11. 뭐래? 얘가 특징이 있대. 어떤 특징? x 이퀄 2에서 x가 2인 곳에서 극대값이 이다. 이 말로 A, B를 결정할 수 있어요. 왜일까? 값을 2개나 줬습니다. 정보 2개 놓고 보여요? 정보 2개 줬던 건데 그 값을 가진다라는 말과 결과값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2개씩 끊으면 이거고 이거거든요. 극대값 주면서 몇이다. 끊어서 이렇게 되겠니? 그럼 뭐 되겠어? 2개 사용하면 돼. 첫 번째 뭔데?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반드시 미분에서 0인 곳이야. 따라서 뭐 하는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그 값을 가진다는 건 F 프라임 그 자리. 어디? 왜 어려워하냐? 그치? 0. 오케이. 그 값은 터닝 포인트니까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서 미분계수요. 그리고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했더니 2를 그냥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영하면 미분하고 2 대입한 거랑 그냥 2 대입한 거랑 함수값 정보랑 미분계수 정보를 영하면 연립했을 때 AB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니? 계산 2번 하면 돼. 미분하고 대입, 그냥 대입. 미분하고 대입, 그냥 대입이야. 비슷하게 토픽 문제
해볼까요? 218번 시간 될 테니까 해주실래요? 218번 함수가 어딘가에서 극값을 가지고 그 극값의 차이가 몇일 때 A, B를 결정하다. 가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문제에서 함수가 어딘가 두 점에서 극대수를 가지면서 차이가 32가 된대. 오케이? 첫 번째 뭐 해야 돼? 극값을 가진다가 언제였지를 외워야 돼. 언제예요? 프라임이 0인 곳이에요. 프라임이 0곳. 일단 미분해 되겠죠? 그럼 미분해 보니까 식이 좀 긴가요? 3a x제곱 2dx 3pm. 그리고 뭐 해야 돼? 0을 붙여야 돼. 0이 될 거야. 그럼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손을 만져봤을 때 눈각 만지면 얘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얘가 나와야지 뭐 하는데? 해를 줬으니까 두 번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넣어요. 0이 되겠지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가진다는 건 미분에서 0인 곳이에요.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대입이야. 마이너스 1대입이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3도 대입해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에 3ab 27a 고마워요. 3을 넣어요. 6b. 오케이? 근데 각각의 식을 정리해보니까 이거 b끼리 모으면 3a 플러스 b는 0이 나와.
여기도 B끼리 모으면 A끼리 B끼리 모으면 27A 플러스 9B는 0이 나와. 근데 이거 3의 배수니까 나누면 9로 나누면 3A 플러스 B는 0이니까 이거는 연립해봤자 똑같죠? 아니 연립해봤자 똑같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또 중복된 정보이기 때문에 중복된 정보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예 조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음 조건 뭐야?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면서 차이가 30이래. 오케이? 보이니? 그러면 지금은 3차함수 계립을 그려보자. 3차함수 어떻게 돼요? 자, 맨 앞에 대가리는 문제를 줬어요. 괄호 열고 A가 0초가요. 그럼 이거 양수 그래프잖아. 그럼 양수 3차함수는 기본형이 올라 내려 올란데 그때 여기랑 여기가 크기 순으로 이걸 준 거고 그때 값과 극소 값에 극대 y좌표랑 극소 y좌표의 차이가 32가 돼주세요라는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돼? 값을 두 번 대입해야 돼. 극대가 되는 자리 몇이에요? 자 대입보자.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봤습니까? 이거 저 시키면 안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3B 더 2점 따라오니 식을 정리하면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대입한 결과야. 식 정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빼기 2B 플러스 2점. 오케이. 그 다음은 극소값은요. 3을 넣을 때의 결과예요. 자 3을 넣을 때의 결과를 찾아야지. 그럼 3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7A 9B 플러스 2. 그럼 식을 정리정돈하면 얘는 27A 플러스 18B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차이가 32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얘가 더 큰 수죠? 높으니까. 낮은 수죠? 오케이? 따라서 차이를 검사하면 제에서 얘를 빼자. 자, 마이너스 A 빼기 2B 플러스 2 빼기 아래 거. 계산 귀찮은 거 봐라. 32. 오케이? 그리고 뭐 하면 돼? A, B끼리 정리정돈하고 아까 식과 연립하면은 A, B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나중을 위해서 말하겠지만 그 3차 함수의 유명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진 않아 보이는 수준인데 안 보네요. 내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몇십 년 전부터 신문에 나오면서 대치동이나 또 서울 인서울권에선 다양한 공식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치동의 암흑의 스킬이라고 합니다. 암흑의 스킬 이름이 어둠의 스킬, 암흑의 스킬입니다. 3차 함수의 극값의 공식이 있어요. 다시 3차 함수의 극값 공식이 만들어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능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긴 해야 되거든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옆에다 살짝 필기 봅시다. 이거는 근데 자주 쓰진 않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암흑의 스킬은 쓰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fx에 fx 가 x 이퀄 알파에서 x 이퀄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극값을 가질 때 3차 가는 거 있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라 여기랑 여기에서 극값을 가질 때 극대 값과 극소 값을 이 차이 극대 극소의 차이값 극대 극소의 차이 공식이 있어요. 극대 극소의 뺄셈 차이 공식 뭐냐면 읽읍시다. 길어요. 자, 일단 2분의입니다.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AX의 제곱 A 있죠?
A 제곱에서 붙여요. 곱하기 얘기하시네.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다시 극값의 차이의 세제곱에 곱하기 최고차는 계수를 나누기 하면 극대극소의 차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절대값 A 곱하기 이것도 절대값 시켜야 되는데 미안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인데 절대값 세제곱. 어쨌든 양수만 만들어주면 양수. 오케이? 2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차이의 세제곱. 차이의 세제곱만 그냥 한글로 읽는 겁니다. 차이의 세제곱. 그럼 얘들아 벌써부터 이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왜죠? 일단 얘들아 미분하고 이거 대입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극대극소의 차이 줬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공식 딸깍하면 돼요. 자,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극값차라고 할게요. 극값의 차이는 3차함수일 때는 공식이 뭐였다? 2분의 최고차항 계수. 지금은 근데 좀 못생겼네요. A인가요? A 곱하기 문제에서 준 X랑 X의 차이. 얘의 세배 몇이에요? 얘의 세배 몇이에요? 3 빼기 1. 4죠. 4의 세제곱 차이에 세제곱 붙이면 극값의 차이가 된다는 게 알려있습니다. 오케이. 편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정리 좀 해봅시다. 4의 세제곱 몇이에요? 64예요. 나는 2예요. 약분하면 32A죠. 뭐야 이거? 32A가 32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좀 빨리 해주죠.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다음 아까 그 미분 연극 아까 공식 있었죠. 아까 미분 연극 비교했을 때 3A 플러스 B가 0이었나? 그거는 이제 A가 더해졌으니까 여기다가 A 대입하면 B는 3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이름은 뭐다? 3차함수의 극값의 차이. 극값의 차이 공식은 2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차이의 세제곱. 여기서의 차이는 x 차이 말하는 거예요. x의 차이가 y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x의 차이가 y의 차이를 만들어. 느낌 알겠니? 공식 졸래 많은데 필요한 것만 중간중간 소개할게. 나중에 여러분들 반복하면 외웠으니까. 어디다 써먹어야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너희가 수능 문제를 보다 보면 시간 단축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거는 모의고사 문제 때 나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볼까요? 얘들아 필수 문제 16번도 같이 볼게요. 자, 계산이 아니야. 자, 계산 말고 그래프 통해서 얘들아 도함수의 그래프, 원함수 그래프 추론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원래함수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보자 얘들아. 지금 이거 x축이고 y축인 거 보여?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자, 위에다 쓸게요. x축과 y축 보여? 그리고 f'x가 엄청 못생긴 거 보여? 자, 마이너스 2쯤, 마이너스 1쯤, 원점 1, 2야.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간다. 마이너스 2에서 살짝 접하다가 내려가더니 x를 뚫고 내려가더니 접하고 내려가더니 이게 지금은 f'x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y는 프라임을 뗐을 때, 얘들아 프라임을 떼면은 그냥 원래 함수거든요. 그러면 미분된 그래프를 통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겠니? 라는 주제입니다. 미분된 걸 통해서 원래 그래프 만들기. 오케이? 자, 외울게. 첫 번째 이거야. 자, 일단은 도함수를 바라보면서 잘 들어봐.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을 그어요.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이야. x축에 안 닿았지? x축에 닿았네? 세로선. x축에 닿을 때까지 닿았어. 자, 몰라.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을 그어요.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자, 그리고 도함수의 x축 닿을 때마다 세로선을 긋고 그때 사이사이마다 도함수의 부호를 적어요. 자, 사이사이마다 도함수 부호. 얘들아, 지금은 여기 부분은 F'X가 여행을 떠나다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놈의 부호를 그리면 이렇게 함수값을 바라보면 X축이 아니니까 음수라고 말할 수 있지. 다시 문탱이를 보는 거야. 문탱이 하나가 아니라 문탱이를 보는 거야. 이 곳에서는 F'X가 X축에 내려가 있으니까 함수값을 Y좌표로 읽으면 X축에 내려갔으니까 음수죠. 프라임이 음수를 뱉어내고 있네가 보이니? 그러다가 점프하면 여기서는요? 어쨌든 X축에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부호는? X축에 내려간 곳에 적혀있는 부호가 음수겠지? 네거티브. 오케이? 그 다음 공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위에 떠있는 거 보여? 아 이거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미술 시간이야. 위에 떠있잖아. 그럼 뭐야? 부호는? 양수가 적으면 되겠네. 러프하게 양수가 되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Y값은 다 양수인 거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양수일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는요? X축에 계속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고 있는 거 보여? 각 조각마다의 부호를 볼 수 있겠니? 다시 조각마다의 부호 위에 있자 내려가를 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게 뭐였지? 프라임이 음수일 때는 F 입장에선 증가야. 감소야. 그 다음에 프라임이 양수를 뱉어내는 동안에는 F는 증가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과정이다. 증가하는 과정을 프라임이 주는 겁니다. 볼게요. 여기 프라임이 음수잖아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그 세로선을 내린 곳에 이쪽 부분은 원래 함수가 뭐하고 있어야 돼? 미분계수가 음수를 뱉어내고 있으니까 원래 함수 여기다가 빈 공간을 그리면 미분계수가 음수를 뱉어냈으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직선처럼 그리자. 자, 직선처럼이야. 곡선을 그냥 직선처럼 그리면 내려가고 있다. 감소. 그 다음은요. 이 곳에서도 미분계수가 음수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감소가 유지돼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위를 바라봤을 때 도함수가 양수를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어야 돼. 터닝 포인트. 직선처럼 그리는 거야. 곡선이지만 직선처럼. 여기는요. 도함수가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이잖아. 0%. 긍정적이면 증가야. 대충이야 대충. 여기는요.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꺾으면 되고. 이게 F였습니다. 이렇게 풀자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식으로 적혀있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으면 그냥 그래프 자체를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X축에 닿을 때마다 세로선을 그어 경계선을 그으세요. 경계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부호를 메꾸세요. 내려가 있으니까 음수, 내려갔으니까 음수,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 내려가 있으니까 음수. 그리고 각각의 부호를 찾은 뒤 다른 평면, 그러니까 여기를 연장했을 때 다른 평면이야. 이거의 다른 평면에 연장해서 그리면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를 직선처럼 그리면 이게 fx의 대략적인 개형이라고. 이랬어? 물론 그 사이사이마다 경계는 전 단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전 단계의 기준. -2였으니까 여기 -2예요. -1이었으니까 여기 -1이에요. x선 말하는 거야. x의 선 여기 1이에요. 여기 2입니다. 원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점이고. 오케이. 그다음 뭐 하면 돼? 이제 fx 그림을 그려놓고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f의 극대값을 뭐를 찾아? 극대 어디니? 극대인 그 어디에요? F가 극대인 근처에서 가장 큰 거 어디야? 근처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뿐이죠. 이 일대.
오케이? 극소 이곳은요. 스킨을 봤을 때 가장 낮은 거 어디예요? 어딜까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다시면 이해됐니? 책에서는 뭐하고 있니? 책의 풀이는 뭐야? 그래프 안 그렸죠. 그냥 수식을 봤을 때 프라임이 0이면서 부호가 양에서로 바뀌었으면 그때다. 0인 곳이면서 음에서 양에서 바뀌었으면 극소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래프 그림 법을 알아보면 더 빨리 풀 수 있다, 안전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잠깐만, 안 이해됐잖아. 일단 자 220번 같이 풀고 다음 단 넘어갈게요. 그래 220번도 엄청 복잡한 F'X니? 다시 220번도 복잡한 F'X가 적혀져 있니? 식이 없잖아. 그냥 X축 Y축 던져놓고 그래프가 엄청 뒤죽박죽이에요. 올라 내려 내려 올라 섞여 있어. 괜찮아, 쫄지 마세요. 간다. 첫 번째 뭐야? 자, 적당히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원점에서 W 모양을 만들었다가 진짜 밑으로 진짜 멋지다. 우. 이게 지금 F'X야. 오케이. 우리 뭐 하고 싶어? 프라임 말고 뭐 하고 싶어? 문제에서 프라임 말고 F의 상태 궁금해하고 싶어. 얘 말고 F를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럼 뭐 하자?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을 그으면서 증가함수를 직선처럼 그리면 된다. 내가 설명했어.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혹시 얘들아 좀 특이점 보여? F'X의 특이점 여러 개 있는데 어디야? 아까 특이점 뭐라 했었어? X축에 닿을 때마다 해. 여기 X축 다 닿니? 보이니? 여기를 내가 그냥 1번 자리로 할게. 자, 1번 자리야. 몇인지 몰라? 그 다음에 F'X가 지나가다가 여기 닿았지? 듣고 있니? 듣고 있지? 닿았잖아. 여기를 점으로 찍고 내가 2번이라고 줄게. 그 다음 쭉 가다가 여기 닿았지? 여기를 내가 3번이라고 줄게. 닿았지? 4번이라고 줄게. X축 닿았지? 5번이라고 줄게. 그 외에 X축이 안 닿았어요. 그럼 지금은 5개의 경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하자? X축이 닿는 곳을 찾고 세로선을 그리자고 했었지. 세로선 한다. 몇 분에 갈게. 한다. 그곳에서 세로선이 잘 그렸죠? 좀 충분히 되겠죠? 따라옵니까? 피었나요? 몰라요. 됐습니까? 지금 세로선 다 그렸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각각의 사이사이마다 부호를 써. 자, 일단 여기서 F'이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빠르게 1번의 왼편 여기 2분의 1 확률이에요. 2분의 1 확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더 보세요. 마이너스요. 오케이. 여기 내부를 색칠한 겁니다. 여기는요 플러스라고 살짝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 여기 색칠하면요 음수요. 여기는요 음수요. 여기는요 양수요. 여기는요 양수요. 됐습니까? 프라임 안에다가 프라임 안쪽에다가 부호를 적어요. 그래프 안쪽에다가 부호를 적고 그리고 얘를 가위로 잘라가면서 그래프를 덕지덕지 붙이면 돼요.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자 왼쪽부터. 자 여기 도함수가 음수를 뱉어내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지? 감소하고 있다야. 자 감소하는 걸 반영한다. 적당히 내릴게. 살펴. 음수니까 내려가야 돼. 여기는요 증가. 적당히 증가. 여기는요 내려갈 준비. 여기는요 또 내려가. 여기는요 연속적으로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오케이. 이게 뭐야? Fx의 뼈대를 그린 거예요. 대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메꿔집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 문제를 보고 물어봤으니까 극대값을 갖는 x의 개수. 자 극대를 가지는 x 개수의 극대의 x 개수. 남은 극소의
x 개수를 각각 세래. 그때 몇 개처럼 보이니? 여기 한 자리? 아 극소잖아 바보야. 그때 말하는 거야 그때. 여기 뭐야? 내리고 한 개밖에 없죠? 이해돼? 한 개인 거 보이니 생각나? 왜냐면 여기만 뾰족한데? 아 여기서 가장 높은데? 극소의 개수는요? 또라이가 아니라면 몇 개라고 말해야 돼? 몇 개예요? 몇? 두 개 맞아요. 여기죠? 이곳과 이곳에서 맞죠? 그래서 mn 구했으니까 두 개 빼라고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오케이? 느낌 알겠니? 프라임 x는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세로선을 그리고 부호를 적은 다음에 쭉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곧 뒤에서 배울 적분과 관련 있는 풀이긴 해요. 이게 사실 적분한 거거든요.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 알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음에 옆에 연습 문제 숙제입니다. 푸세요. 한 주 동안. 자, 다음 단원 갑시다. 책은 이제 118쪽입니다. 자, 미분 어디다 써먹니? 5번째입니다. 미분 어디다 사용하니? 5번째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오케이. 너희가 만약에 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직 미분을 안 배웠다면 고작 고1까지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죠. 뭔데요? 1차 함수 그리기, 2차 함수 그리기, 3차 함수 모르겠죠. 1차, 2차,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말 애기들만 배우는 거. 물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있는데 딱 기본적인 거. 근데 미분을 배우면 그래프를 더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로 다룬 대상은 얘들아 그래프 그리기에 주로 다루는 대상은 3, 4차입니다. 3, 4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 과정은 내가 이미 앞에서 미리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함수 5번 활용은 그래프 그리기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앞에서 이미 우리 했다고. 오케이. 첫 번째 뭐야? 이거야. 정답. 그래프 그리기 1단계 첫 번째. 정답. x, y축 생략하고 그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책의 순서는 다릅니다. 다 해줄 거예요. 자, 일단 뭐다? x축과 y축을 그리지 마세요. 그냥 개형을 그려요. 쌤 개형이 뭔데요? 3차 함수, 4차 함수 우리가 이미 외워놓기로 했죠? 뭔데? 1단계는 이거야. 이거 아니면 뭐 이거 그냥 소리예요.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곡선만 그려요. 3차의 대표 모양, 4차의 대표 모양. 뭐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개형 그려놓고 두 번째 뭐라고 있지? 뭔데? 미분에서 2단계야. 미분에서 0인 곳 구하고 옮기기. 우리 지금까지 똑같이 말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극값 구할 때 너무 사실 이렇게 표잖아요. 순서를 말하는 거야. x, y축 생략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를 그려. 그리고 뭐 하자? 개형 그려놓고 프라임이 0인 곳을 계산을 통해서 구하고 옮기세요. 알죠 이거? 이거 안 하는 거야. 경계점. 오케이? 그리고 그림에다 옮기면 돼. 오케이? 세 번째 뭐였니 그 다음은? f에 대입해서 극대값 구해요. 왜냐면 우리 앞에 뭐 했어? 프라임이 0인 걸 여기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었지? 값을 집어넣었었잖아. 예를 들어 극대 값 3, 극소 값 마이너스 5 구했잖아. 그냥 f에 대입해서 위에서 구한 것을 대입해서 그 값 구해요.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x축, y축 아까 처음 뭐 했지? 생략했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x, y축을 올바른 위치 그리기 이 끝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x축과 y축을 먼저 그렸었죠. 하지만 미적분에선 반대예요. x축과 y축은 마지막에 절대적인 위치인 거니까 마지막에 그려도 돼요. 상대적인 것들을 먼저 그려놓고 마지막에 절대 생각되는 걸 다른 절대가 뭔지 알지? 움직이지 않는 건 절대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올바른 위치에 축을 그리면 됩니다. 쌤, 근데 어떻게 그립니까? 자, 내가 x축이 같은 말이 뭐야? x축 그릴 때 같은 말. y가 0인 곳이야. 그리고 반대로 y축을 그리겠다는 건 같은 말이 뭐야? x가 0인 선을 그리면 세로선과 가로선 그리면 축은 마지막에 굵은 선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개형을 먼저 그려놓고 값들을 대입한 뒤 그 숫자들의 위치와 축의 위치를 생각해 가면서 선을 그으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다. 자, 거기 있는 책의 예시 문제.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에 대해서 그리시오. 자, 문제가 정말 싸가지가 없죠. 그냥 그리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뭐야? 미분. 아, 미분 먼저 아니에요. 쌤 그냥 왜 그랬죠? 그냥 개형을 먼저 미리 외웠어요. 자, 3참수의 기본형. 양수일 때 뭐 하면 돼? 일단 x축, y축을 생략하면서 그려요. 이따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일단 대충 그려. 그리고 뭐 하면 돼? 미분에서 0인 거 구해요. 자, 이제 미분 단계야. 미분해보자. 어떻게 돼요? 미분. 그리고 뭐해? 0인 거 구해. 이 단계는 중이다. 2단계. f' 구하고 0을 붙이면 어디가 같아질까? 오케이? 그럼 이거 인수 됩니까? 도와주세요. 어때요? 6을 나누세요. 6. 인수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크기 순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 하면 돼? 그 구해진 수를 구하고 옮기라고. 오케이? 그럼 그림이 이제 부분적으로 완성이 된 거야. 부분적으로. 그냥 뭐야? 3단계 뭐야? 대입하기. F의 대입하기야. 자, 마이너스 대입해요. Y를 적어주세요. F에 대입하세요. 커져. 자, Y 구하세요. 자, 9번 대입하세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뱉어낸 Y는 원래 함수 대입해야 되니까 몇 나와요? 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음수끼리 더하고 양수끼리 더할까? 그럼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1이라는 느낌 아니야? 이게 몇 나와? 맞아. 마이너스 3. 지우개로 지울게. 계산 과정은 지운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수는 몇이죠? 마이너스 2 넣으세요, 빨리.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F배, 16 더하기 Y의 제곱에 9배, 4, 36 Y의 11배.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끼리 더하자. 음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됐나?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일단은 극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경계선과 극값이요. 그 다음 뭐 하자? 4단계. X축과 Y축을 올바른 위치에 그려야 돼. 근데 일단 간다. X축을 먼저 그릴게. X축 어디겠니? X축 그리기야. X축 어디겠니? X축을 그리겠다는 건 같은 말이 뭐야? Y가 0인 곳에다가 가로수 긋는 거야. 근데 Y가 0이라는 건 위아래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극값 두 개가 포인트로 그려졌잖아요. 포인트 한 점? 근데 얘가 지금 마삼을 암시하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를 암시하고 있어. 그럼 뭐 X축은 어디에 있겠어? 자, X축의 가능성이야? 이렇게겠니? 이렇게겠니? 바로 여기쯤에 있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2가 더 낮은 거니까 Y가 0이라서 Y가 0인 곳은 위에 떠있을 거 아니야. X축 그리기야. Y축은? Y축이 정의가 왔네. X가 0일 때 근데 X가 0이라는 건 이제 가로 방향으로 보는 거야. 가로 방향. 아까 극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로선 마이너스 2 적었을 거고 세로선 마이너스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0인 곳은 좀 더 오른쪽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선 그어야 돼. 근데 올바른 위치인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봐봐. 지금 x축이 지나감으로써 y 값은 지금 0이라는 곳이 여기다가 0 대입해 볼래 얘들아? x에 0을 대입해 보면 0 대입하면 0일 때 2가 나와야 돼.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좀 멋있게 그리면 충분히 연장한 뒤 x축을 그리고 y축 그릴 건데 y축은 지금 x가 0인 곳인데 x에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2라는 거는 0,2 즉 여기쯤에 지금 있어야 되고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2를 뚫게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따라옵니까? 정말요? 마지막에 x축, y축 그린 것만 조금 더 추가 설명할게요. 다시 x축과 y축 그릴 때 일단 까먹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y축을 먼저 그리세요. 다시 x축과 y축 중에 누구 먼저? y축을 먼저 그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아까 뭐였냐면 일단 이렇게 그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경계선 긋기 몇이었어? y 1 y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지? 맞나?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제 x축, y축만 덮으면 되거든. 덮어. 근데 x축을 먼저 그리면 헷갈리니까 y축을 먼저 그리자고. 오케이? 근데 y축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인 거 맞아. 근데 적당히 오른쪽을 y축을 해야 되는데 x가 0인 곳이야. x가 0일 때가 y축이거든요. 자, 근데 그때 여기가 지금은 x가 0일 때 닿는 곳, 함수에 닿는 곳은 함수에 대입하면은 x 0 넣으시면 근데 y가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점으로 읽으면 2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림이 안 맞아. 그러면 조금 보정을 해주면 된다고. 지우개로 지우고 좀 더 내려가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시 새롭게 그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정확히 못 그려요. 수학자들은 잘 그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좀 완성해 달라. 그리고 이제 y축을 먼저 그린 뒤 x축을 덮으면 되는데 x축은 y가 0이 되니까 0쯤에서 덮으면 x축. 따라서 x축과 y축을 마지막으로 그려서 함수를 그렸다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쉴까? 네. 아니 이번 박스 보고 시작. 일단 이번 박스 3차함수의 세 가지 그래프의 원리가 적혀 있어요. 참 3차함수의 세 가지 그래프의 원리 뭐죠? 3차함수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모양이 바로 뭔데? 이게 아까 내가 앞에서 미리 특허했던 거야.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저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자, 3차 그냥 올라가는 거. 자, 얘랑 얘는 뭐다? 기준은 프라임이 0인 곳의 개수예요. 프라임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3차 함수 유는 2차잖아. 그럼 2차식 0인 곳이 실근이 두 개 나오면 한 실근과 두 실근 알파랑 베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꼽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프라임이 0인 곳이 한 개만 나오면 즉 x가 한 근으로 완전 제곱식별로 근이 나오면 그때는 이게 겹쳐야 되는 거니까 얘랑 겹치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중근이 나올 때만 이렇게 한 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곡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분에서 0인 곳이 전혀 없죠. 얘는 프라임 0인 곳이 x가 없다. 그걸 사람들은 허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없다는 건 허근으로 읽기 때문에 허근이 나올 때가 단조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책에 박스 보시면 뒤에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두 개 나오면 저거, 한 개 나오면 저거, 한 개 안 나오면 저걸로 매칭을 시키는 게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4차 함수 그래프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4차 함수? 저기 박스 보여요? 이거거나 이거 보고 있죠?